대구 경북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천 신령면의 낮 기온이 자동기상 관측 장비 측정으로 40.3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 속 인산 피해가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 파종한 1, 2년생은 잎이 누렇게 죽어 사실상 전멸 상태입니다. 5살 때 잃어버린 아이를 찾던 아빠의 노력과 경찰의 도움으로 아빠와 딸이 3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약간의 가뭄에도 저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던 경주 보문호가 평산강물을 끌어오는 관로 공사가 완공되면서 물 걱정을 덜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25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영천 신령이 40.3도를 기록하면서 뜨거웠는데요.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져서 걱정됩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폭염이 날마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들이 있는데요. 대구 38.6도, 경산 39.7도, 영천은 40.3도로 4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 대구 38도, 안동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물을 많이 드시고 어지럼증이나 탈진 등 온열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낮 시간 동안은 최대한 야외 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밤에도 습하고 높은 기온에 개운하게 잠들기 힘드셨을 텐데요. 대구는 무려 13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밤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뜨거운 햇살과 함께 35도 안팎의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도 열대야로 밤잠 설치신 분 많으실 겁니다.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어제 영천 신령은 낮 기온이 무려 40.3도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폭염과의 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 관련 소식을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3시 27분 영천 신령면 낮 기온이 40.3도를 기록했습니다. 자동 기상 관측 장비 AWS로 측정된 비공식 온도이기는 하지만 40.3도라는 기록적인 폭염은 2016년 8월 13일 경산 하양이 똑같은 40.3도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입니다. 못 나가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 켜고 집에만 있어요. 그럼 정말 필요할 때 이렇게 나와서 시장을 봐서 가고 너무 덥다 보니. 아프리카 더위 같다는 의미에서 대프리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까지 붙은 대구와 대구 인접 도시의 폭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공식 장비로 근대적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후 국내 최고 기온은 1942년 8월 1일 대구에서 기록된 40도입니다. 대구의 올여름 최고 기온은 어제 기록한 38.6도입니다. 아직 최고 기록에는 못 미치지만 폭염의 기세가 대단하고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기 상층이 고온 건조한 가운데 하층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지난 11일부터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도 언제까지 기승을 부릴지 걱정입니다. 열대야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지금까지 대구는 2001년에, 포항은 1994년에 각각 21일간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나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는데 올해도 벌써 대구와 포항에 13일째 열대야가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작물 중에선 인삼의 피해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확을 앞둔 5, 6년생 인삼은 그럭저럭 버텨주고 있지만 작년과 올해 파종한 1, 2년생은 잎이 누렇게 죽어 사실상 전멸 상태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주 풍기의 한 인삼밭입니다. 인삼뿌리 위로 올라온 지상부가 모두 누렇게 변했습니다. 잎사귀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아직 잎이 작고 얇은 3년생 이하 인삼밭의 지상부가 괴멸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가림 시설도 무용지물, 오히려 온실 효과에 인삼밭 온도는 40도에 육박합니다. 인삼은 보통 6년을 키워서 수확하는데 폭염으로 성장이 멈춘 밭은 1년을 더해서 7년을 키워야 할 처지입니다. 6년간의 수확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일의 피해를 보면 엄청난 참 손해가 나는데
전체가 이렇게 피해 보는 거는 참 처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뭐 말로 표현을 하지를 못하겠네요. 예보대로 폭염이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지면 피해 면적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가림 시설 가장자리에 국한되던 폭염 피해가 이례적으로 밭 중앙부에서 더 극심한 것도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20-30cm 떼어갖고 차광물 한 볼 더 해주고 낮에 관수를 하면은 오히려 열기에서 뭐 데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밤에 관수를 해주는 것이 인삼 농가들은 올해 재난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해가림 시설에 국한된 재해보험을 작물 피해로 확대하고 폭염도 재난 종류에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 국제폭염 대응 포럼이 오늘부터 사흘간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분야와 폭염 관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폭염 대응과 시민 건강, 폭염 관련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한편 폭염으로 생긴 우리나라 온열 질환 발생자 수는 지난 2011년 44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1,500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할 것 없이 대구 경북 발전을 이끌겠다며 특위를 구성한 것 기억하십니까? 뭘 하는지 움직임이 없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 TK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조웅천, 이재정, 권칠승 등 현역 국회의원 20명이 참여하고 당시 추미애 당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까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물 문제, 공항 문제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 TK 특위는 모임조차 없습니다. 지역에 뭐 공약했던 사항들 뭐 이런 걸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예산이 또 중요한 거니까 예산 때문에 해야죠. 민주당 TK 특위의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 발전 협의체로 대응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속 국회의원 20명이 모두 참여한 첫 번째 조직입니다. 홍준표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역시나 선거용 식물 특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뭐 관련 또 상임위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끼리 논의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대구 경북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모임을 한다거나 그건 없었죠. 선거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책임지겠다며 여야 할 것 없이 거창한 조직을 만들었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고 불거진 각종 현안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선거용으로 급조한 조직 아니었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 어느 지역보다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 발자취가 남아있는 유정연구는 미흡하기만 하죠.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중구 서성로에 있는 이 건물은 만주 항일 무력 독립운동 단체 의열단 부단장이던 이종함 의사가 독립군 군자금을 모았던 곳입니다. 흔한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달성군 현풍면 낡은 주택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난 뒤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문석봉 의병장의 생가입니다. 대표적 항일 무장 독립단체인 대한광복회가 창립 모임을 한 곳이 달성공원이라는 역사적 사실도 알려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의 시민학술단체가 국가보훈처 기록을 바탕으로 대구의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유적 90곳을 정리해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30%가 안내판조차 없었습니다. 등한시 됐죠. 그런 것에서 좀 역사의식이 좀 부족했죠. 살아있는 역사 현장도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한 것이 많이 아쉽죠. 유적지에 여기가 어딘지 뭐 설명하는 안내판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안내판도 세우고 현장에 이제 단체로 버스 타고 이제 답사 여행을 추진하려고 그래요. 이 시민학술단체는 이번에 발표된 대구의 독립운동 유적에 관한 내용을 출간하고 시민에게 찾아가는 강좌도 열어 대구의 독립운동을 알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31년 전 실종돼 독일로 입양된 한 여성이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5살 때 아이를 잃어버린 뒤 31년 만에 다시 만난 아빠와 딸. 이 극적인 상봉 자리는 말 그대로 눈물바다였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1년 동안이나 생이별했던 아버지와 딸의 만남.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을 보자 아버지는 왈칵 울음부터 쏟아냅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지난 1987년 1월 이순애 씨는 대구 북구 삼격동 할머니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뒤 가족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순애 씨는 복지기관을 거쳐 독일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고 31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How old was I when I 5 years old. When I got lost? Yes. 당시 백방으로 수소문하다 딸을 찾는 데 실패한 아버지 이세원 씨는 최근 경찰의 도움으로 딸을 만나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아이스하키 선수인 남편 마르크스 씨를 만나 아들과 딸을 둔 순애 씨는 힘들었던 세월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It's always been on her mind what happened, and she always really wanted to search her birth parents. 경찰은 친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순애 씨의 DNA 표본을 국제우편으로 전달받아 아버지와 대조했습니다. 부모님 DNA 테스트를 저희 등록을 해주시게 된다면 반대로 입양 아동들이 찾고자 하는 DNA 테스트와 대조를 하게 되어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장기 실종 수사팀을 발족해 입양 아동 7명을 가족들과 상봉하도록 도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 새벽 대구 평리 내거리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물 수백 톤이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됐고 주변 5천 가구 정도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 서구 평리 내거리에서 지름 500mm짜리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된 것은 오늘 새벽 4시쯤입니다. 거센 물기둥이 솟구쳐 오르면서 평리 내거리 주변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지름 4m짜리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리 내거리에서 북부 정류장까지 양방향에서 교통이 통제되면서 교통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수입니다. 물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파열된 상수도관의 물 흐름을 차단하면서 서구 비산 1동과 평리 1동 그리고 평리 3동 5천 가구 정도의 수돗물 공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다른 관을 통해서 이들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재개하고 있지만 100%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출근과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면서 이들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고로 수백 톤가량의 물이 뿜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물 사용이 많을 때인데 빠른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주 보문호는 약간의 가뭄에도 저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보문호의 상징인 오리배 운항도 중단하기 일쑤였었는데요. 형산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관로공사가 완공되면서 저수율 60%를 유지할 수 있게 돼서 농민들은 물론 관광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경주 보문호의 저수율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보문호의 상징 오리배도 물이 없어 한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올해도 예년 평균보다 68%나 많은 686mm의 비가 왔으나 보문호의 저수율은 절반 수준입니다. 가뭄에 취약한 보문호에 콸콸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루 5만 톤, 저수율을 열흘이면 5%, 100일이면 50% 가까이 올릴 수 있는 양입니다. 물은 11.4km 떨어진 형산강에서 끌어옵니다. 국비 등 11억 3천여만 원을 들여 기존 관로에다 관로 700m를 더 깔아 연결한 것입니다. 한 이틀 정도 양수를 하면은 저수율을 1%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면서도 안정적으로 농어용수 확보와 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9월까지 물을 퍼 올릴 계획입니다. 보문호 주변 숙박업소 등 관광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계속 물이 빠져버리면 우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물을 많이 공급을 해준다니까 영업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3년 만들어진 뒤 상류 덕동댐 물에만 의존했던 보문호에 새로운 용수 대책이 더해지면서 천여 헥타르에 이르는 농경지 용순환과 함께 주변 관광업계의 불만도 크게 개선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여름 피서지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카나 도찰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의 배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영월의 한 유명 관광지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카메라를 설치한 관광지 관리인 2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 37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해 모두 28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은 몰카나 도찰 범죄 가능성이 높아 걱정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하도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니까 솔직히 올 때 저희는 여자끼리 오고 막 그럴 때도 많으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한 것 같아요. 여름 피서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도찰과 몰카 범죄 등을 막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파 탐지나 적외선으로 몰카를 찾아내는 장비를 이용해 화장실 곳곳을 수색합니다. 몰카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계속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명 해수욕장에서는 경찰과 지역대학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직접 순찰에 나섭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예방과 단속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로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대구대 총장기 전국 고교 검도 선수권 대회가 어제부터 영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날 펼쳐진 개인전에서는 우리 지역인 구미 형곡고등학교 2학년 신재우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의 이모저모를 서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한 영천의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영천체육관을 채웁니다. 고등학교 검도대회 가운데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대구대 전국 고교 검도대회. 대회를 꾸준하게 이어온 대구대학교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습니다. 대구대학교 검도부가 만들어진 게 1981년입니다. 1981년은 저희 대구대학교가 대구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그 해거든요. 아주 뜻깊은 해이고 그 뜻깊음을 검도에 우리가 담아서 검도의 꿈들을 대구대를 통해서 좀 더 빛나게 하고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펼쳐진 개인전에서는 절반 가까운 경기들이 연장까지 가는 접전이 이어졌는데요. 치열한 승부 끝에 구미 형곡고 2학년 신재우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우리 지역에선 지난 2016년 대구 공고 박성준 선수 이후 2년 만 130여 명의 선수들이 함께한 개인전에 이어 오늘은 단체전. 30개 학교가 대회 정상을 놓고 대회 마지막 날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단체전 준결승과 결승전을 오후 2시 반부터 중계방송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최근 장마와 태풍으로 운문댐 저수량이 늘면서 대구시 동구와 수성구 일부 지역에 운문댐물이 상수도를 통해 정상 공급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지역에 낙동강과 금호강 계통의 수돗물을 공급했는데 이달 초 12만 2천 세대에 이어 오늘부터 동구와 수성구 26만 3천 세대에 운문댐 계통의 수돗물을 정상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낙동강 계통인 매곡 문산 정수장은 대구시 전체 생산량의 82%에서 67%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신천 물놀이장의 수질이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유아풀과 청소년풀, 성인풀에 공급되는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장균군과 의류 잔류 염소, 과망간산 칼륨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매주 신천 물놀이장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신천 둔치관리소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하루에 4번 잔류 염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경북대 글로벌 플라자에서 고등학생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제로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엽니다. 32개 학교에서 32개 팀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대회에서는 16개 팀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 등 부상을 줍니다. 또 대상과 금상 수상팀에는 오는 9월 8일 대전에서 열리는 중앙선관위 토론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경상북도가 청년들의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취업 상담과 컨설팅 등 청년 일자리를 지원할 청춘 공감 카페 경북 1호점을 영천에 설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영천 상공회의 소환의 1호점에 이어 올해 안에 2곳에서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경상북도 청년정책 100인 포럼을 열고 청년정책위원회 구성도 마쳤습니다. 포항과 영덕 등 전국 61개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을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에서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한국조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상품권 운영체제를 개발해 지자체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이 나오면 온라인에서도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선물하기도 가능해지며 가맹점도 전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폭염이 날마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들이 있는데요. 대구 38.6도, 경산 39.7도, 영천은 40.3도로 4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8도, 안동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물을 많이 드시고 어지럼증이나 탈진 등 온열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낮 시간 동안은 최대한 야외 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밤에도 습하고 높은 기온에 개운하게 잠들기 힘드셨을 텐데요. 대구는 무려 13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일째 이어지는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오늘도 우리 지역 밤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늘도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아침 기온 28도, 영천 26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영천 모두 38도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28도, 구미 27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문경 36도, 구미 37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7도, 의성 2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37도, 의성 38도로 체온보다 더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9도, 낮 기온 37도로 하루 종일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뜨거운 햇살과 함께 35도 안팎의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